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사진가를 꿈꾸는 분이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확신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는 수학이랑 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이과생이었습니다. 뚜렷한 꿈 없이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만 그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명확한 이유나 목적도 없이 했던 공부를 굳이 대학에 가서까지 계속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심리학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사진가로서의 꿈은 대학 입학 즈음부터 꿨던 것 같아요. 단순한 취미라기보다는 조금 진지한 모양새였고요. 꿈이 점점 커지면서 잘 다니던 심리학과를 잠시 휴학하고 현업에서 일을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금세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학교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꿈이 좌절됐던 꽤나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밤낮으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또 노르웨이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굳이 저의 고등학생 때의 일부터 소개했던 건요.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나아 보이는 선택을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거쳐온 과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을 공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사진학과로의 편입이나 자퇴 후에 재입학을 고민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경영학과와 인문학과에 발을 걸쳐서 해외 경험을 쌓은 건 지금 제가 사진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대한 꿈이나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가장 나아 보이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믿고 부지런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결국 저는 사진을 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노르웨이에서 첫 개인전을 열면서 사진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고 20대 중반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나름대로는 아주 비장하게 현업에 뛰어들어서 벌써 1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사진가로서의 삶은 그 시작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냥 취미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부터 먹고 살 수는 있겠냐까지 정말 많은 관심과 우려를 등에 업고 사진가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몰랐으니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담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건 치밀한 계획이나 용기보다는 꾸준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요? 늘 꿈꾸는 건데요. 네. 저는 제가 찍는 사진이 저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 울림을 전해줄 수 있고 그런 사진이 되길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진을 많이 남기는 게 제 꿈이고 목표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상에서 그때그때의 생각이나 심정을 메모장에 자주 기록하는 편인데요. 때때로 그것들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막하고 답답했던 시기의 기록들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비교적 최근인 2022년 1월에 썼던 글인데요.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사 등록 제안을 받고 나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인스타그램에 남겼던 글입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오던 모 기업으로부터 협력사로 등록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평가를 받는 조건이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해 제출을 했다.
그동안 어떤 회사들과 일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최근 4년간 매출은 얼마였는지 등등의 숫자가 필요했다. 오늘 기업평가 보고서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던 터라 알파벳과 숫자로 알려주는 평가는 참 오랜만이었다. 다행히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학창시절은 꽤 점잖게 보냈던 나였지만 사진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나서는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시간을 길게 보냈다. 선택 자체는 매우 호기로웠고 내 자존심은 꽤 셌고 거기에 고집 센 나라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아무튼 내 바람대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선 고집을 부려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워야 했다. 또 자존심을 세워야 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고 대처하는 법도 조금씩이라도 익혀야 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게 늘 새로웠다. 배워야 할 것 투성이 속에 파묻혀 꾸역꾸역 하다 보니 벌써 10수년이 흘렀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좋아하는 일 그 자체는 마치 딱딱한 운동장 한가운데 나무젓가락을 꼽아 세우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운동장 구석 그늘진 곳까지 뛰어가 양손에 흙을 가득 쥐어 나르며 나무젓가락 주위에 쌓기를 반복해야 하고 나무젓가락이 그냥 쓰러져 버리기도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꼴을 보면서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때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게 나무젓가락인지 아니면 숟가락은 아니었는지를 꽤 길게 고민하기도 했고 내가 점 찍은 이 자리가 과연 한가운데는 맞는지 좀 더 오른쪽이어야 하는 건 아닌지도 한참을 고민했었다. 날씨는 내 맘대로가 아니고 저 옆엔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나르는 사람도 언뜻 보이는 듯 했다. 노력도 배신하는 경우가 있었고 즐기고 싶어도 도저히 즐길 수 없는 시간도 있었다. 지금까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건 내 나무젓가락이 남들보다 굵고 긴지보다는 내가 점 찍은 이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보다는 내가 내 젓가락을 세우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노력 그 자체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다. 나는 여전히 운동장 구석에서 흙을 퍼담아 나르고 있다. 참 다행인 건 이젠 혼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크루들과 함께라는 거다. 아무튼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다.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나와 우리,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 다. 사진가로서 그리고 작은 팀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업체로 등록 제안을 받는 건요, 꽤나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진 스튜디오들이 우왕좌왕 하던 시기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을 수시로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했던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보니까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다행히 잘 살아남고 있다는 안도감이 조금은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무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꽤나 도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할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를 돌이켜보면 스스로 잘 찍었다고 생각했던 사진이 막상 필드에 나온 이후에 정말 하찮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잘 찍은 사진이란 게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도 꽤나 오래 했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을 세웠다고 느낄 때쯤엔 정말 이게 맞나? 혹은 이게 나의 최선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 또는 걱정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생각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진가가 되는 걸 말리거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모든 예술 분야의 일들이 그렇지만 꼭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제가 만났던 정말 많은 분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사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 업계에 살아남고 싶을 만큼 그 직업에 큰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누가 말리더라도 그 일은 분명히 했을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잘 찍은 사진의 기준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잠시 하자면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작품으로서의 사진의 관점에서는 우선 저의 취향이 온전히 반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온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의 피사체가 되어준 존재들 또한 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보는 관람객 또한 저와 피사체가 함께한 그 시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즐거울 수 있어야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 즐거움이 때로는 감동이나 전율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걸 거고요. 물론 피사체 또한 사람일 수도 있고 풍경이나 소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업사진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 촬영에서는 의뢰 기업이나 광고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촬영의 목적과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사진가로서의 저의 색채도 뚜렷한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요, 상업사진에서 사진가의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게 필요한 장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작업을 의뢰하는 분들은 결국 제가 가진 경험이나 생각, 능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의 제 위치나 상황이 그리 대단하진 않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긴 시간의 경험 혹은 방황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만큼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단체, 기업들이 강연 요청을 해올 때면 거의 다 참여하는 편인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사진가로서의 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웃집 작가님, 이 시리즈도 물론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로는 성인분들 중에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제가 이전의 기록, 이메일이겠죠? 좀 살펴보다가 우리 이웃집 작가님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기록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수강생이 200명이나 되는 초대형 강의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명사들의 고전 읽기라는 제목이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인생과 작업에 영향을 끼쳤던 고전을 소개하는 특강 형태의 강의였습니다. 시인, 디자이너, 사진작가, 영화평론가, 철학자, 미술 큐레이터 이런 정말 다양한 필드에서 자기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고전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각자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망을 정리하고 고전 읽기를 독려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연세로 초청받아서 강의에 참여했었고요. 아무튼 강연을 잘 끝내고 왔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한 학생이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남겼다며 그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사진작가의 삶을 살며 작가를 하고 있음에도 꿈에 대해 고민하고 이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의 미래와 꿈에 대해 정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이미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의 강의를 들으며 이런 고민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본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은 아니었지만 짧은 문장들 속에서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던 차에 제 이야기가 어떤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았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며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낸 답장은 이랬습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시기에 요즘같이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양한 이슈까지 겹쳐서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이 얼만큼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생 덕분에 제가 어떻게 사진가가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모두 늘어놓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사진가라는 직업을 찾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가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 주변엔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진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경쟁에서 살아남더라도 그 이후에 잘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도 안 됐고 내가 얼마나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직업을 찾은 경우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동이 사람들의 돈과 바꿀 만큼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하고 지속 가능하기도 해야 하니까요.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두려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크게 괴념치는 않습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데 학생도 마찬가지라면 스튜디오로 놀러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방문을 원한다면 연락 바랍니다. 이후에 이 학생은 친구와 제 작업실에 와서 한참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대화였는지 세세하게까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메일로는 다 하지 못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사실 지금 하는 일이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야든 일가를 이뤄낸 분들은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그간의 선택 과정에 어떤 큰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던 것처럼 잘 조합해서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각각의 선택 그 자체보다는 선택 이후에 계속 지속되었던 행동,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에서 더 나은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 때문에 행동이 늦어진다거나 너무 늦은 선택 때문에 제약까지 생긴다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집 작가님 콘텐츠를 시작하고 나서 비교적 최근에 이메일로 받았던 시청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진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사연을 좀 소개해 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사진을 취미로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학과를 전공으로 삼고 싶지만 사진에 관련해 잘 아는 분들이 없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사진에 대해서 어떤 진로 방향이 있고 사진학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진 분야에서 나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제 사진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부 올려두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가볍게라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메일을 받고 하루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사진 계통의 진로를 고민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고 사진학과 진학에 필요할지를 정말 진지하게 숙고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고민이 더욱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메일 잘 읽었습니다. 사진을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셨다는 점에서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해요. 사진학과 진학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진학과 진학 자체가 곧 실력이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전공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과 시각을 익히는 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진이라는 영역이 워낙 넓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전공보다 더 중요한 건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삶에 연결 지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진을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싶다면 순수 예술 계열 진학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철학, 문학, 심리학 같은 인문학적 소양이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진은 결국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눈을 요구하는 예술이니까요. 이와 다르게 광고, 패션, 미디어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사진학과 외에도 시각 디자인, 패션, 영상 미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공을 통해서 업계의 흐름과 트렌드를 익히고 실무에 가까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진을 삶의 수단으로 삼고 싶다면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 도달하면 인물, 제품, 패션, 광고 같이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동시에 자신만의 실력과 경쟁력을 쌓는 전략도 필요해지죠. 이때 사진학과 진학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시선을 구축해 나가는 태도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고민하고 사진을 찍고 질문하는 그 과정이 앞으로의 진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살펴봤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각적인 프레임과 색감이 보여서 놀랐습니다. 지금의 감각을 꾸준히 발전시킨다면 어느 방향이든 멋진 사진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앞으로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18살이겠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는 시기에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에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메일까지 보내는 그 적극적인 모습이 꽤나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창 고민이 많던 시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제겐 군대에 있었던 그 시간이 그랬습니다. 한창 사진을 찍던 20대 초반에 24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던 때에 저는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사진업계에서 유명한 100분의 인사를 제 나름대로 그냥 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패션 사진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패션 잡지의 편집장님들과 제 눈에 띄는 그 기사를 썼던 에디터분들, 그리고 사진 잡지의 편집장님들, 기자님들께 시간이 날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또 사진작가분들께도 꽤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요, 제 편지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는 직접 답장을 주셨고 그 인연으로 제가 군 제대 후에 직접 찾아뵙고 사진가로서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패션 사진은 거의 찍진 않습니다. 그런데 패션 사진가를 꿈꿨던 그때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은 저의 성장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민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 앞에서 유의미한 고민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누구든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는 거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분들이겠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의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에 있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지금처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움직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또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고민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몇 달간 저희가 카메라 조작법이나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낯선 주제를 꺼내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히려 기다리셨을 분들도 조금은 계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많이 길어졌지만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전히 확신보다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디쯤에 있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든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진이든 다른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을 진심으로 이어가고 싶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유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유하는 꿈이 치기 시작한 지 한 이제 6년째 이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썼던 글을 계속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고등학생 때 진로를 결정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꿈이 없어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직업으로 갖게 될까?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이 플러팅 드림도 사진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유명한 작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새롭고 뭔가 정말 그 첨단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나다운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 일단은 파도 앵글에 해안선이 지저분하게 겹쳐지는 것보다는 바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느낌이 나는 게 좋다 보니까 최대한 촬영 장비가 물이랑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자로 뻗은 데보다는 그 바닷물이 모래사장까지 충분히 깊이 들어오는 포인트를 찾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해변에서는 딱 두 군데에 그게 있는데, 그 위치가 계절에 따라서랑 시간대에 따라서 동해바다도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조금씩 있어서 촬영하기 전에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하고 그러고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 찍겠죠.
이게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이다. 4시간 운전하고 와서 2시간 설치하고 한 장 찍었네. 합성해도 할 수 있고 뭐 촬영 자체도 뭐 쉽게는 할 수 있어. 이게 사실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은 합성이라고 생각할 거야.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 엄청 쉽게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 전시가 결과물만 딱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같이 좀 보여주는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손에 만져지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그 자체를 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 뭐 전시.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긴 시간을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쉬운 길을 알아도 사진 자체가 뭐랄까 좀 쉽게 완성되면 안 되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좀 가장 지루한 카메라를 쓴 거지. 그게 대형 카메라. 이게 근데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 좀 뭐랄까 수고스러워. 그러니까 솔직히 결과물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사진을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얘기하자면 부적절한 선택이었지. 선택이야, 맞아. 대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놓고 결과물을 다시 조악하게 만들어 버렸거든. 굳이 또 돌아가는 방법을 써가면서. 근데 나는 그 뭐랄까 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 느리고 귀찮고 수고스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 우리가 꿈을 꾸는데 머릿속에 꿈은 항상 그 완성된 한 장의 그림 같이 꿈을 꾼다. 그게 뭐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늘 그 완벽한 한 장면으로 꿈을 꿔.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럴 거야. 근데 그게 당장 현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현실이 되기까지 뭐 긴 시간이 걸리고, 또 현실에서 되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래서 필름을 쓰기로 한 거고. 필름도 생각한 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바다를 이제 촬영하러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다. 바다를 주제로 사진을 꽤 오래 찍으신다고.
근데 사실 나는 바다를 본 게 아니야. 바다에서 사진을 찍긴 하지만 나는 사실 수평선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가 막연하게 수평선이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바다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수평선이 수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은 특히 그런데 엄청 쭈글쭈글한 선들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평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수평, 그러니까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동안에 몰랐어 그거. 근데 또 웃긴 게 그 수평선은 늘 보여. 비가 와도 보이고 눈이 와도 보이고. 근데 또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야. 그러니까 지도에서 딱 뭐 어디다라고 짚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분명히 볼 수는 있는데 특정할 수 없는 거. 그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야. 20대 초반에 내가 생각만 했던 작업을 가지고 20대 중반에 첫 전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30대 들어서서 두 번째 전시를 하는 상황이거든. 난 뭐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좀 쭈글쭈글해 보이더라도 아주 길게 보면 그게 수평선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꿈을 꾸기 위해서 세상이랑 적당히 타협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 사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써봐라 저거 써봐라, 어딜 가니까 찍을 거리가 많더라. 근데 그 결국에 파인더를 보는 사람도 나 혼자고, 또 셔터를 누르는 결정을 하는 것도 나잖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뭔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꿀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무수히 많겠지. 근데 그 꿈 내 손에 쥐게 만들어주는 건 결국에 나 자신이잖아. 혼자 그 꿈 계속 밀고 늘어지면서 현실로 만들 때까지. 대형 필름 쓰다 보면 이 필름이 워낙 비싸니까 인스턴트 필름으로 테스트 컷을 꼭 찍거든. 그냥 대형 필름 한 컷에 보통 뭐 한 너댓 장씩 테스트 컷을 찍는데, 이게 꼭 뭐랄까 그 완성될 사진들에 대한 가능성?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약간 완성 컷이 미래라면 테스트 컷은 현재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 가능성이라는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사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필름 한 장으로 뭐 크게 뽑아서 만드는 이쁜 사진이 아니라 작고 좀 쭈글쭈글 하더라도 그런 사진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 수평선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직선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엄청 힘들어. 한 컷 붙이는 건 좀 쉽지. 한 10분 정도면 해. 근데 이번에 전시 준비하면서 64장을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붙이는 것만 18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거야, 이건. 하다가 에멀전을 찢어 먹어도 그냥 계속 해야 돼. 중간에 좀 틀리잖아? 그러면 그때 당장은 그게 막 엄청난 흠처럼 보인다? 막 다 망한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하나 틀렸다고 관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계속 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 다 완성하고 나면 있잖아. 작은 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